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평창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유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눈이 없는 나라의 선수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고국의 동계 종목에 첫 메달을 안기는 등 놀라운 성과와 함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 봅슬레이 1인승 경기가 열린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2차 시기 역주를 마친 선수가 봅슬레이 장비에서 내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응원을 나온 가족, 코치진과 포옹하며 완주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우리나라 소재환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한 튀니지의 조나단 루리미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튀니지는 연중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고온 건조한 사막성 날씨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조나단은 지난 2022년 2018 평창 기념재단의 뉴 호라이즌 아카데미를 통해 난생 처음 동계 스포츠를 접했습니다. 기념재단 초청으로 2년 동안 평창과 튀니지를 오가며 훈련했고 튀니지 역사상 최초로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됐습니다. That it's possible to do winter sports wherever you come from, not only from Tunisia but from the whole Africa. And I want to say that keep on working, and if you really want to try a winter sport, try it and then see where it leads. So 여자 봅슬레이 1인승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태국의 아그네스 캄페올 역시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 유산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2022년부터 여름과 겨울 평창에서 집중훈련을 받았고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청소년 올림픽 시상대까지 오른 겁니다. 아그네스의 메달 역시 태국의 동계 종목 첫 메달입니다. First medal for winter sport, and I'm so proud. Yeah. No winter in Thailand. The Pyeongchang Legacy Foundation really helpful for us. We have track sliding. We have ice push here. 우리나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알려주는 드림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2024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더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엘리트 선수 발굴과 훈련을 도왔습니다. 이런 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10여 개 국가, 30여 명의 선수가 2024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는 나라의 선수가 올림픽에 도전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꿈이 있고 노력하는 한 불가능은 없다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오늘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이전에 마련된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찾아 메타버스 기술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동계 스포츠 종목을 가상으로 체험했습니다.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폐막하는 오는 2월 1일까지 임시 운영한 뒤 추가 시설을 보강해 오는 9월에 전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남녀부 아이스하키와 피겨스케이팅 등 5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강릉 컬링센터에선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과 헝가리의 경기가 열리는 등 믹스 더블 예선 경기가 진행되고 강릉 하키센터에선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남녀부 예선 경기가 펼쳐집니다.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는 오전 11시 반부터 피겨스케이팅, 페어프리 스케이팅과 남자 싱글프리 스케이팅의 메달 결정전이 이어집니다. 평창 알펜시아에선 크로스컨트리와 노르딕 복합 경기가 열립니다. 요즘 시골길을 가다 보면 빈집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끊긴 이른바 빈집이 늘어 골칩니다. 지자체별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 간동면의 한 주택입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른바 빈집입니다. 철문은 녹이 슬고 담벼락 안쪽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인근 다른 빈집은 지붕이 내려앉았고 두꺼운 쇠파이프는 집 밖으로 튀어나온 채
방치돼 있습니다. 바람에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길이 밀려나오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위험해서 혼났어요. 시내 쪽에 위치한 또 다른 빈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사이에 허물어진 낡은 집이 을씨년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유, 보기 싫어야죠. 내가 얼른 아주 없어지던지 어떻게 해라 했더니 지자체는 매년 이런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빈집을 없애기 위한 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빈집 현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다가 소유주를 찾아 정비를 설득하는 일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직권 철거도 재산권 침해 등 부담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안 좋죠. 아무래도 지역이 나태해진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 좋죠. 지난해 기준 강원도 내 빈집 수는 모두 6,800채, 원주가 740채로 가장 많고 홍천과 춘천, 삼척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의 빈집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주민분들의 고령화되면서 기존에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집이 빈집으로 이제 되는 거죠. 요양원으로 가거나 사망하게 돼서. 강원도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빠릅니다. 그만큼 우리 이웃의 빈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2월 중으로 각 지역구 후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당내 후보 여론조사에 이어 이번 주에는 강원 8개 선거구를 비롯해 253곳에 대한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아 단수 후보를 결정하거나 경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예비후보 적합도와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끝내고 모레부터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공천 작업을 통한 후보자 추리기에 본격 나섭니다. 원주 MBC의 원주 아카데미 철거 보도, 춘천 MBC의 김진태 도지사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 보도와 MBC 강원 영동의 다큐멘터리 여정이 2023년 강원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 기자협회는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기획 취재와 일반 취재 등 4개 부문 13개 작품에 올해 강원 기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철거 보도와 김진태 도지사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 보도는 일반 취재 부문에서, 다큐멘터리 여정은 사진 영상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횡성군이 65세 이상의 고령 주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올해부터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조례를 개정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20만 원은 현금으로, 또 자동차 보험을 통해 실제 운전을 해온 게 확인되면 지역 화폐로 추가 10만 원까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까지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에 비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급 금액을 20만 원 더 늘린 겁니다. 횡성에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400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평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오징어 누적 어획량이 55톤으로 지난 3년 평균 464톤의 21%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은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동해 중부 영근해 소규모 어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형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대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 교육본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강원대와 한림대, 강릉 원주대 등 도내 7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원에서 반도체 소자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선 반도체 소자 제작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도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올해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이달 말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아라베스 2024에 참가해 지역 의료기기 업체 지원에 나섭니다. 원 시장은 세계 한인 무역협회, 아랍에미리트 한인회,
중동과 아프리카 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무역협회와 수출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7개 업체가 강원 공동관을 구성해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칩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전시회에 참가해 지역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해왔지만 이사장인 시장이 현장 지원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선군 시티 투어버스가 다음 달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운영됩니다. 정선군은 정선 5일 짝날과 매주 주말에 서울 청량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운행하는 정선 아리랑 열차와 연계한 시티 투어버스를 3월 말까지 모두 26번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